권박사 지구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4월과 5월 약 3주간 동안 아들 손자와 함께 인도를 거쳐서 아라비아 반도를 여행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고 다시 오만을 거쳐 귀국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바레인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쿠웨이트에서 비행기를 타고 바레인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내부 인테리어가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공항의 규모와 인테리어를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 출신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방문한 아라비아 국가들은 잘 살아서 그런지 외국 관광객 유치에 별로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관광 안내소 같은 것도 찾기 힘들었고 여행객용 지도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레인에서는 공항에서 관광 지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아랍의 다른 나라들이 그렇듯 택시 요금은 운전기사 기분이나 흥정하는 데 따라서 달라집니다. 바레인 역시 마찬가지인데 바레인은 작은 섬나라라 그런지 버스 노선이 꽤 잘 되어 있습니다. 바레인의 면적은 약 760평방킬로미터로서 제주도 절반도 안 될 정도로 작고 인구는 약 150만 명가량 됩니다.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시내를 가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버스 노선을 잘 익혀서 다니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번 여행에서 방문했던 다른 나라들과 달리 바레인에서는 일반 가정집을 빌려서 숙박하였습니다.
주방이 있어 요리가 가능하고 세탁도 가능해서 편리했습니다. 빌린 집은 버스가 지나는 길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빌라 같은 주택인데요. 내부 천장이 매우 높고 방도 아주 크고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인류 호텔보다 나았습니다. 아들과 손자가 근처 가게에 가서 물과 식료품을 사왔습니다. 식료품 가게에 한국 라면들도 많이 있네요. 쌀, 계란, 20리터짜리 생수 등을 사왔습니다. 이곳에서 먹어본 것 중 상추는 하도 독특해서 여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먹어본 상추 중 최고는 쿠웨이트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 상추의 특징은 두께와 크기는 우리나라 배추 같으면서 맛은 상추입니다. 아삭아삭하며 두꺼운 잎은 세계 최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을 오시면 꼭 식료품 가게에 가서 사 드십시오. 상추가 얼마나 큰지 잎을 떼어낸 상추 중심부를 계란과 비교해 놓았습니다. 첫날은 금세 날이 어두워져서 식사하고 쉽니다. 다음 날은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자인 저와 저의 가족은 주일날에는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더운 낮에는 숙소에서 쉬고 오후에는 예배 시간에 맞춰서 현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아랍 나라들 가운데에는 종교에 관대한 나라들이 더러 있습니다. 바레인도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시내에 교회가 있어 지도를 보고 찾아가 보았습니다. 내셔널 이반젤리칼 처치라는 이 교회는 여러 나라 언어로 시간을 나눠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어 예배도 있습니다. 저희는 영어로 진행된 필리핀 예배에 참석하고 곧이어 부활절 행사로 진행한 칸타타를 관람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을 위해 교회에서는 승합차용 택시를 대절해서 일일이 교인들 집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숙소로 돌아올 때는 매우 편안하게 왔습니다. 다음 날은 월요일 아침 숙소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근처 식물원으로 향합니다. 지도를 보니 근처에 식물원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길래 찾아가 보았습니다. 식물원 가는 길에 보이는 풍경입니다. 이곳은 농산물 센터인데 각종 씨앗과
농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꽃을 장사해서 판다. 나름대로. 나름대로. 아들, 손자와 땀을 뻘뻘 흘리며 도착한 식물원은 제가 생각하고 있던 식물원의 모습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냥 폐허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허탈함을 뒤로하고 점심 식사를 한 뒤 본격적으로 구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사막 한가운데 따로 서 있는 생명의 나무 트리 오브 라이프입니다. 약 400년 동안 물 없이도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나무를 보고 어떤 이들은 뿌리가 깊고 넓게 뻗어 지하수를 빨아들인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나무가 공기 중의 습기를 흡수하는 방법을 알아서 터득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누군가 몰래 물을 준다고 합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바레인을 방문하는 이들은 이 나무를 보려고 한 해에 5만 명가량 찾는다고 합니다. 바레인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그리고 이란과 가깝습니다. 바레인의 수도는 마나마입니다. 바레인은 조세 피난처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고 바레인은 아랍어로 두 개의 바다를 뜻합니다. 국립박물관입니다. 국립박물관은 국립극장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잠시 국립박물관 외부를 둘러봅니다. 이것은 국립극장입니다. 아들이 삼각대를 받쳐놓고 DSLR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는데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다가와 삼각대와 DSLR 카메라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으로 찍는 것은 된다고 했답니다. 이유를 물어보자 그 직원이 영어를 잘 못해서인지 따로 설명 없이 그냥 핸드폰으로만 찍으라고 했답니다. 왜 핸드폰 촬영은 되고 DSLR 카메라와 삼각대를 놓고 찍으면 안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아시는 시청자분은 댓글로 좀 알려주십시오. 박물관 내부를 둘러봅니다.
바레인은 석유와 가스를 많이 생산해서 부자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박물관 시설도 매우 잘 해놓았고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놨습니다. 전통 생활 양식과 문화를 소개한 전시물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박물관 1층 한켠에서는 심해 촬영에 관심이 많은 이 나라 왕자가 찍은 사진들이 특별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큰 수족관에 들어와 있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박물관 앞에는 보트 선착장이 있는데 박물관에서 보트를 탈 수 있는 표를 팝니다. 보트의 행선지는 그날 그리고 출발 시간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보트를 타고 부 마헤르 요새에 가봅니다. 배 타는 시간은 길지 않지만 바다에서 둘러보는 바레인의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부 마헤르 요새입니다. 보수공사가 한차인가 봅니다. 바닷가에서 바레인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함께 배를 타고 오가며 알게 된 인도인 가정과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바레인은 작은 섬이므로 바레인 섬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는 바다입니다. 이 바다 한가운데 인공섬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섬에는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를 연결하는 긴 다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섬 이름은 패스포트 아일랜드입니다. 즉, 이 조그만 섬에서 양국 사이를 오고 가는 사람들의 출입국 수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름을 재미있게 패스포트 아일랜드라고 붙였습니다. 참고로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연결하는 다리의 길이는 약 25km입니다. 상당히 길죠. 그리고 이 다리의 중간 지점에 있는 패스포트 아일랜드의 크기는 길이가 약 2.5km, 폭은 약 0.5km입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인공섬도 만드네요. 이제 시내를 둘러봅니다. 날이 슬슬 어둑어둑해집니다.
시내에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해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활기가 넘칩니다. 전통시장에서는 다른 아랍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향신료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금은빵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다음날 푹 쉬고 숙소를 떠나기 전에 숙소 주인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레인에서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합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본 바레인의 풍경입니다.